자, 여기 안 끝났습니다. 아직 한 발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들의 생각입니다. 도르트문트와 독일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르긴 몰라도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네. 어쨌든 맨유는 오른쪽 포워드에 대한 보강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영순위 타겟은 산초인데 네. 하나의 선수가 지금 조금 더 떠올라왔습니다. 제일 좀 그러니까 이 선수 말고도 공격진에 대한 보강이 링크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빡 부상해가지고 진짜 뭔가 올 것 같아서 더 그런 거예요. 이걸 다 한번 쫙 보겠습니다. 네. 맨유. 자, 일단 제이든 산초 뭐 올 여름 제일 뜨거웠죠. 뭐 사실 뭐 하베르츠도 있었고 뭐 티아고 알칸타라도 뭐 만만치 않았습니다만 근데 쭉 뜨겁다가 다 갔어 뜨겁게. 네. 근데 이제 산초만 이게 뽕 끝나버렸단 이렇게 말이에요. 됐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성사될 것 같았었는데 도르트문트 측에서 이미 작년에 재계약했어. 안 돼. 오피셜 때려버리면서. 근데 재밌는 건 사실 도르트문트가 그러면 데드라인 줄 테니까 돈을 가져와라. 영입을 하고 싶다면 우리는 팔 생각이 없다만 그러면 뭐 딜이 될 그거 지나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르트문트가 무조건 납포세일 무슨 돈을 가져와도 안 팔아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넘어간 거지 그냥. 그래서 이제 저희도 사실 이거 끝났구나 그래. 생각을 했는데 되게 유력한 기자나 언론들에서 이거 아직 링크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데이비드 온스테인. 네. 자, 나는 산초에 대한 맨유의 추격이 이번 주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알아본 결과 아직 링크가 살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솔직히 꽤 놀랐다. 그러니까 이 링크가 살아있다는 걸 우리가 그러면 해석을 맨유가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거는 뭐 그건 우리가 더 얘기할 필요 없는 것 같고 독일 쪽에서 만약에 본인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맞춰주면 팔 의향이 완전히 제로는 아니라는 걸 뜻하는 건지 뭔지 좀 잘 모르겠어. 근데 그쪽이 맞지 않을까요? 어차피 맨유 쪽에서의 관심이 식지 않았다는 건 이거는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이고 아는 우리가 사실이고. 주지 사실이고.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아직까지도 이 돈이 진짜 충족이 되면 뭐 팔 수도 약간 이 정도니까 그런가? 뭐 올스테인급 되는 기자가 얘기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아무리 공신력이 잉글랜드 내에서 좋은 기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국가 팀들 리그를 옮기는 이적은 저쪽 리그, 저쪽 팀이 속한 리가의 얘기들도 들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 쪽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런 쪽이니까. 맞아요. 자, 그리고 스카이 스포츠 독일에서는 이 맨유가 화요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화요일에 기본급 8천만 유로에 옵션 2천만 유로 포함해가지고 1억 유로 오퍼를 했대요. 1억이잖아. 네, 근데 도르트문트는 그러니까 맨유가 이게 공식적인 첫 비드였대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말만 이렇게 예, 나와서 그래. 계속. 이거 원래 이게 비드가 우리가 자주 얘기하지만 고백을 마지막에 그냥 딱 하고 그 전에 썸을 타듯이 얘기 다 된 다음에 공식적으로 비드 오케이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첫 비드를 했는데 이거를 도르트문트가 거절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액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아마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 채널을 안 보는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도르트문트가 원하는 금액은 옵션이 들어가거나 말거나 어쨌든 총액 1억 2천만 유로를 맞춰라 했는데 이 금액이 맞다면 그 금액을 안 맞춘 거죠. 2천만 유로 정도 모자란 거죠. 그건 것 같아. 맨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재정이 어렵고 이 돈을 못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봐. 본인들의 상황이 그렇다면. 아니 근데 이제 이거를 도르트문트가. 그렇지. 근데 도르트문트 입장은 그거야. 아 그래? 그러니까 그거 니세네 사정이고 그 돈 맞춰. 근데 그럼 이제 딱 우리가 그냥 불 보듯이 뻔한 거야. 그럼 딜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전 레버쿠젠이 원하는 금액이 있었지만 이에 준하는 딜이 들어왔을 때 비드가 왔을 때 저는 성사될 거라고 봤어요. 왜냐하면 레버쿠젠은 좀 더 하베르츠를 보내서 자금을 확보하려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풍겼었고 실질적으로 하베르츠에 대해서 원래 책정한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첼시에 갔죠. 근데 도르트문트는 지금 기조를 보면 똑같아. 야 아니 안 팔아. 김영철이야. 1억 2천만 유로 안 주면 안 팔아. 4달러라고. 네. 그 돈을 가져와. 그래서 맨유의 입장은 알겠어. 왜냐면 다들 모든 클럽이 어려워하니까 알겠는데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깎아줘 이러는 건 도르트문트의 지금까지 완강한 태도로 봤을 때 그냥 이거는 안 사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도르트문트는 그냥 안 팔고 산초 쓰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답답한 건 사정은 알겠으나 진짜 제이든 산초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저쪽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맞추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든 설득해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설득당할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냥 돈 가져오면 된다는데. 그래서 이게 좀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럴 거면 차라리 딴 선수를 사라. 뭐 영입 안 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딴 네. 선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딴 선수가 누구냐?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자, 산초의 딜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됐죠. 그래서 우측 윙어 이 영입 타겟으로 덴벨레를 원하고 있다는 게 나왔어요. 자, 온스테인.
제이든 산초 딜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맨유는 오스만 덴벨레 임대 영입을 옵션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대는 요즘 이게 유행이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임대로 써보고 후 완전 이적 이런 스타일이 아마도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클럽들도 올해는 정말 긴축해야 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리고 선수 폼에 대해서 담보도 안 되고. 그러나 이 코로나 이게 우리 인류가 그래 왔듯이 언젠가는 완전히 100% 완치는 아니더라도 치료제와 백신이 생기면 이거보다는 줄어들어서 관중들이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낫지 않겠니?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그래도 다시 원래대로 정상으로 올라갈 테니까 올해는 우리가 힘들어서 임대를 할지 몰라도 내년에 그 이적료를 지급할게 라는 방식의 딜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온스테인이 뭐 이제 임대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온스테인은 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맨유 쪽의 생각이 있다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 자, 파브리시오 로마노. 맨유와 도르트문트 간 거래는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즉 산초 딜은 안 된다.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맨유가 덴벨레 임대, 그러니까 로마노도 임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클럽 간 협상 테이블이 이미 차려졌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산티 히메네스, 아스의 기자인데, 맨유는 덴벨레 영입에 매우 근접해 있다. 이 거래는 바르셀로나가 데파이를 영입하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도 어쨌든 넘버 9이 하나 있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아레스가 갔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공격수가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가서 존나 잘하고 있습니다. 서로 뭐 한 골 두 개, 아니 두 골 한 개도 뭐 데뷔전에서 그냥 조져버렸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데파이를 데려오려고 하는데 어쨌든 바르셀로나도 지금 돈이 필요해요. 그래, 공격수가 들어오긴 해야 되는데 재정적으로 봤을 때 누군가 금액을 채워줘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영종이 지금 란 말이야. 네, 영상 봤습니다. 4대0으로 이겨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우승 가능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야. 쌉 하시는군요. 예. 맨유가 지금 덴벨레 영입하려고 한 5천에서 6천만 유로 사이의 금액을 제안할 거라고 합니다. 액수가 큰데. 저 만약 이거 이렇게 해서 진짜 이 가격이 딜 되잖아요. 진짜 개 호구 새끼입니다. 이거 솔직히. 이 그거죠. 덴벨레가 이런 가정은 붙습니다. 부상을 전혀 당하지 않아서 잘해요. 그럼 또 훈련도 열심히 나와서 예전에 우리가 그 프랑스 무대에서 봤던 그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도르트문트에서 좋았을 때 그 모습을 본다면, 그러면 이거 싸게 영입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느냐? 그게 되냐? 라고 왜? 묻는다면, 만약 배팅을 한다 치자. 그러면 나는 진문서 걸으라면 어디에 그럴 가능성 없어에 걸겠어요. 저도 거기에 걸 왜냐하면 그 최근에 보여준 그 여러 가지 근태의 모습, 부상의 모습 이런 걸 보면 이 선수에게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렵게 된 거죠. 아니 일단 제일 최근에 마르카에서 보도가 나온 게 월요일날 엊그제 훈련도 지각을 했습니다. 훈련 시간 오전 10시였는데 10시 15분에 훈련장에 나타났고, 이 2018-2019 시즌에 잠자느라 이 새끼 한번 훈련 안 간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이 새끼는 확실히 근태에 이거 못 고쳐요. 문제가 있다. 저는 근태 안 좋은 사람은 제가 제일 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나사에 일하는 천체 물리학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천부적인 지능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난 지각을 할 수도 있다고 봐. 왜냐면 그 사람 말고는 쓸 사람이 대체자가 없어. 없으니까.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대체가 다 가능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근태란 말이야. 같이 일하려면 사람을 보고 써야 됩니다. 근데 얘 이거 못 고쳐. 이러니까 부상은 안타까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팬들이 저 새끼 저따위로 훈련 빠지고 이러니까 부상당하지라는, 그게 실제 아닐지라도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맨디가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맨시티에. 벤자민 맨디. 근데 그 우리 요원2가 맨시티 네. 팬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도 맨디를 졸라 싫어하다가 그 맨시티 다큐 있죠. 그 다큐를 봤는데 거기서 맨디가 막 부상 때문에 막 울고 이런 걸 보면서 아 진짜 열정은 있는 선수구나라는 걸 느껴가지고 조금 이게 마음이 누그러졌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이런 사실. 뉴스가 나오면 그 어떤 사람도 부상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아유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참고적으로 덴벨레가 3년 동안에 이 근육 부상 횟수가 7번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덴벨레 영상에서 한번 쭉 리스트 다른 적이 있었잖아. 있죠. 여기 며칠 여기 며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우스만 덴벨레 뭐 영입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와도 좋은 영입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 될 수 없다기보다는 절대 안 될 가능성이 진짜 크다. 네, 맞아요. 근데 그래 될 수도 있다 치자. 근데 그러기에는 그 복권을 긁기에는 너무 비싼 돈이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한 2-3천만 유로나. 그러니까 나는 좋은 예시가 있다고 봐요. 뭐죠? 베일.
이정료가 안 들잖아. 그럼 해볼만 해. 주급 보조를 해주는 형식으로 하면 할만하지. 이 딜이 됐잖아. 그리고 지금 베일 요즘 보니까 너무 즐거워하더라고. 그 토트넘 스카이프 막 이러고 이거 자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건 복권이야. 맞아요. 근데 이건 돈이 너무 커. 이거는 그리고 꽝이 보이는 복권이에요. 그러니까 꽝 써있는 복권을 저는 사는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해. 기억이 보이는 거지. 네. 이렇게 긁었는데 그러다가 기억이 또 있네. 근데 갑자기 딱 했는데 꽝이 아니라 고추 이렇게 써있을 리는 없을 거 아니야. 고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밑에서부터 긁어서 이응을 본 거야. 그래서 당첨인가? 이응인가? 했는데 꽝! 이렇게 써있는 거지. 이렇게 들어가. 이 맨유 팬들도 아마 좀 원치 않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맨유가 이제 우측 말고 스트라이커 자원에 링크가 있는데 사실 이 선수들도 조금 시원찮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명. 에딘손 카바니 그리고 루카 요비치 링크가 있어요. 요비치. 자, 일단 봅시다. 자, 디마르지오. 맨유가 반더비크를 영입한 이후에 스트라이커 후보를 물색 중이다. 그래서 현재 카바니, 요비치와 접촉 중인데 맨유가 협상 마지막 주에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랑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가 포워드를 사고 싶은가 봐요. 그리고 이 데일리 메일의 사이먼 존스 같은 경우는 레알 마드리드가 루카 요비치에 대한 맨유의 임대 이적을 허용했다. 지네딘 지단 감독은 요비치를 놓아주게 돼 기쁘다라는 얘기를 인정합니다. 네, 근데 이건 기쁠 수 있습니다. 네, 기쁘죠. 네. 그래서 이 두 선수를 보면 10살 차이예요. 카바니는 87년생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리그 14경기 나와서 4골 그리고 2도움 그 부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날렸어요. 이 선수가 여러 부상을 시달리고 있는데 엉덩이 부상이나 하여튼 좀 고질적으로 이 선수도 워낙 많이 뛰는 선수다 보니까 활동량이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발동 걸려서 부상이 막 걸린다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네, 그래서 지금 카바니는 벤피카 이적설이 있었다가 무적 상태예요. 네. 그리고 요비치 같은 경우는 97년생인데 지난 시즌 리그에서 17경기 나와서 2개의 골, 그리고 1개의 도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즌 막판에는 발부상도 겹치고 뭐 이런저런 사건도 있고 하면서 아예 못 나왔어요. 레알 입장에서 요비치를 치우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못 뛰고 못 하잖아. 이렇게 다 보고 있죠. 근데 눈에 보이지 그럼 존나 빡칩니다.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눈에 안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누그러들어. 안 보이잖아. 근데 눈에 계속 보이죠. 근데 솔직히 계속 존나 빡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경험 아닌가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눈에 안 보여야 돼. 그래서 지단도 아마 치우고 싶을 거야. 네. 무슨 마음인지 알아.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요비치 저는 솔직히 카바니는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난 되게 좋아하는 선수거든. 저도 좋아해요. 네. 이 선수의 어떤 그 멘탈. 그리고 되게 되게 파이터형이잖아요. 그래. 보면은. 전사 같은 느낌이잖아. 나 좋아하는데 지금 전력에 바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난 잘 모르겠다. 저는 그냥 딱 소소한 영입. 카바니 뭐 이 정도 많이 안 들면 어쨌든 선수가 지금 무적 상태니까 뭐 한번 시도해 볼 만하지 않나. 얘 너무 고주급만 원하지 않으면. 근데 요비치는 자 레알 와서 저는 망한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이 선수는 원톱에 어울리는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맨유는 보통 원톱을 쓰죠. 보면 뭐 이갈로 마샬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안 나오죠. 근데 어찌됐건 맨유 같은 경우는 원톱을 쓰고 좌우측에 뭐 그린우드, 레시포드 이런 식으로 조합을 가져가는데 그럼 사실 레알이랑 다를 게 뭐냐. 요비치를 살 팀은 한 팀 정해져 있어요. 잉글랜드에. 아스날? 웨스트햄. 알레랑 붙여놔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레비치는 밀란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빼. 그 매직 트라이앵글 중에 레비치만 지금 레비치 밀란에 좋으니까. 그럼 차라리 웨스트햄이 데려가야 돼. 그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네. 오히려 웨스트햄이 지금 조금 좀 오락가락한데 뭐 최근에 막 또 대승하고 하면서 좋긴 한데. 아니 4대0으로 또 울버햄튼은 왜 그렇게 됐대? 어쨌든. 네, 그래서 요비치는 뭐 이 정도고 뭐 개인적으로 저는 맨유 요비치는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를 하면은 맨유가 그냥 이정료 한 푼 없이 임대로 데려온다면 모를까. 그것도 좀. 만약에 뭐 이정료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거는 뭐 앞서서 낫지 않을까. 덴벨레 딜만큼 저는 호구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맨유 팬들이 지금 좀 답답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최근에 경기력이 이기긴 이겼어요. 3대2로 브라이튼을. 그러나 만족할 수 없죠. 사실상 좀 부끄러운 경기죠. 맨유 팬들만 빡치는 경기란 말이야. 마지막에 뭔가 어쨌든 한둘은 더 올 것 같아. 근데 누가 올지가 궁금한 맨유가 되겠습니다.